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언제 귀국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조사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으로선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한 대응이 다소 딜레마적인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돈봉투 의혹 야당 대응 딜레마. 진상규명,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형평성 논란. 예를 들어 이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들도 소설이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라고 똑같이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안 하고 왜 나만 하냐 진상조사.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너는 진상조사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딜레마에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검찰 대립, 방탄정당 프레임의 갇힐 가능성. 그렇다고 진상조사를 이번에도 안 하면 이번에도 정치 탄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자기엔 너무 방탄이다. 그냥 방탄이 아니라 너무 방탄이다. 라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이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당 대응,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제적으로 진상조사 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내 의원님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당 차원의 대응 어떻게 될지. 관련해가지고 좀 지켜봅시다. 저희가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뭐 귀국을 요청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했어요. 저희가 뭐 논의하거나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공유받은 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결말을 열어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저 표현을 저 브리핑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론을 열어놓고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 대표 입장 표명은 늦어지고 있고 대응도 늦게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를 연다면 어떤 입장 표명할지 저희가 뉴스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이미 민주당 당사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표현, 앞서 상황 간략히 정리해드렸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딜레마가 있다고 보십니까?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에요. 윤리심판원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당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부정부패가 어떤 것이냐를 당원에 적시했거든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이 있는데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윤리심판원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당무위원회 의결을 갖다 했으니까 그럴 지경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에다가 관련된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 쭉 해보자라고 말을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고 송영길 전 대표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결백하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벌써 파리에서 날라와가지고 서울에 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빨리 내가 그 해명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올 텐데 지금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오시겠지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늦었다가 원래 7월 달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방탄이 돼요. 왜냐하면 다 선례가 있으니까.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 방탄이 됐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방탄의 망토자락을 갖다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해 침묵과 송해 침묵이 민주당을 갉아먹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재수 의원님, 당이든 검찰이든 내가 할 얘기 없다.
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에서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기구를 꾸리는데 아마 이 기구를 꾸리게 되더라도 이제 강제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상당히 좀 난처하고 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대변인이든 당대표든 또는 이제 원내대표든 명확한 입장을 지금 아직 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송영길 대표가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하는지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명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지나고 조만간에 좀 구체적인 당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사자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료 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조홍천 의원은 객관적으로 그 해명이 설득력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뭐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예, 황망할 따름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걸 짜깁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회관 다니면서 처리하겠어. 추가 공개가 지금 된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를 보면 어쨌든 뭐 연이어 가지고 지금 이 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딴 거 가지고 짜깁기 했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비판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우리 당 의원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치적 탄압이라고만 하면 국민들이 믿겠냐? 라고 박지원 전 원장도 비판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돈봉투 의혹을 사실 쪽에 무게를 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지도부는 뭐 하고 있냐?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서서 김은하 의원님, 김소영 교수께서 전당대회 당시 결과가 굉장한 신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돈봉투가 사실이라면 전재수 의원께서 표현하신 표현대로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송영길 지도부의 역할이 매우 컸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결선 그 과정을 보시면 그때 당대표로 나섰던 다른 후보들 간의 중간에 그만둔 후보들을 무효표로 하느냐, 무효표로 하지 않느냐를 갖고 정세균 사실은 후보도 그때 드롭을 했었고 네, 뭐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줬죠. 예, 그게 이제 당대표 선거가 아니고 저거죠.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명락대전이라고 하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였고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경선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들어주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중도에 사퇴했던 후보들이 받았던 표를 네. 송영길 지도부가 무효표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다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아주 가까스로 넘기게 됐죠. 만약에 무효표 처리를 안 했다면 과반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결선 투표로 갈 수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송 지도부에게 굉장히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사실은 친송계 의원들은 모두 다 친명계 의원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적인 한 순간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아까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이 참 기막힌 표현을 쓰셨는데 방탄의 망토 자락을 이재명 대표한테 좋다고 하는데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를 결국 또 이재명 대표가 받아서 보궐선거로 나오고 또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 되는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운명의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에
이 돈살포가 없었다면 과연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까?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친낙 경선 과정에서 결국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많은 소설적 상상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뭐 대선 결과도 좀 뭐 달랐을 거 아니냐. 민주당 일부 의원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